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팀입니다. 자, 2차 전지 기술 관련 LFP 인산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산철 NCM 3원계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연구 목적으로 랩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뭐 좋니 안 좋니, 배터리 실체를 밝히니 안 되니, 쓰니 마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있고 그 용도로 쓰는 것 뿐입니다. 가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공간이 크잖아요. 원래 인산철이 BYD라는 회사에서 버스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버스는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무게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매연도 줄이고, 실제 도시에서 버스의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친환경적이다. 도시 내에서. 근데 자동차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체에는 인산철이 들어갈 수 없죠. 삼원계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원계도 들어가려고 하면 니켈 함량을 90% 이상 올려야 되는데 90%면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화재. 그래서 전고체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해야지, 비행에서 불이 나버리면 바로 죽음으로 가니까 전기차야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연구라든지 적용, 수소차도 옛날에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수소차가 자동차, 그러니까 일반 라이트 비클에 쓰이기에는, 승용차에 쓰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논의가 되니까 제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저도 궁금했던 게, 인산철 배터리가 삼원계보다 비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런 건 있죠. 수급의 문제로 비싸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 가격에 대한 이 트렌드죠. 23년 1월이지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때 올랐을 때 이게 리튬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이 전체가 배터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형, 뭐 파우치, 원형, 그 다음에 인산철을 썼느냐, 니켈 함량도 다르고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나오죠. 세일 그레이드. NCM 812 파우치, 그리고 보면 아시아 거냐, 중국 거냐, 유럽 거냐, 북미 거냐, 가격이 다 달라요. 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중국산이 최고입니다. 기술이 최고라기보다 가장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걸 평균 가격이라는 거고, 그 종류도 지금 보면 파우치냐, 여기 보면 NCM 112 니켈이 33%짜리냐, 50%짜리냐, 그 다음에 여기 프리스매틱 각형이냐, 파우치냐, 아니냐, 여기 보면 원형이냐, 그리고 그 LCO라는 거죠. NCA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차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업체에서, 전동공구 업체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4680이 괜찮아요. 표준화로. 각형도 표준화.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배터리로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통합이 향후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자료인데 배터리 가격 추이죠. 여기 보면 삼원계 NCM811이 가장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인산철은 LFM이 있는데 그냥 인산철은 종류가 한 가지죠. ESS용도 있어요. 세 가지가. 여기 오늘 거의 오늘자인데 그냥 가격 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삼원계가 인산철이 삼원계 대비 80% 정도 수준이다. 여기 21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었죠. 오르다가 내리다가. 그래서 보면 80% 수준 유지하다가 85% 이게 좀 순간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보면, 요 지점 보면 거의 5%도 차이 안 나죠. 95%. 요 지점이죠. 내려올 때도 보면 95%. 이게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장착되는 가격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0에서 85% 정도 가격이 된다. 10에서 15% 인산철이 싸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용량, 우리가 말하는 같은 주행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산철이 80에서 85%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내에서 가격이죠. 자, 보면 인산철 가격이고 요 위에 파란 선이 중국 내의 삼원계인데 한국에서의 삼원계, 미국에서 삼원계로 때려버리면 대신 중국산 LFP 배터리와 미국산 삼원계 배터리는, 미국산 삼원계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가격이 한 6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를 수입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생산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라고 하면 가격 차가 80에서 85%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대신에 인산철이 삼원계 대비 부피가 커요. 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고급차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게 지역적인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지역, 같은 놈이 생산하면 무조건 인산철이 싸다라는 겁니다. 80% 정도 수준. 자, 이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이제 볼타 파운데이션이라는 자료가 만든 데인데 여기 보면 LG 화학에서 생산된 메탈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보면 이시노,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SN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룸버그 자료죠. 모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논문들을 참고했다. 인산철을 생산하고 NCM811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에 있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딱 뽑은 자료가 대비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잘 만들지도 않고요. 시간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료는 엄청 정확한 자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리튬 변화에 대한 코스트 이펙트입니다. 이게. 자, 기준 지점이 20년 1분기 여기죠. 그 다음 22년 1분기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리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배터리 가격은 쭉 현재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폭등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죠. 자, 여기 이 자료 다시 보면 요 지점이죠. 그 다음 20년 1분기 자료, 이게 조금 안정화됐었어요. 이게 계속 옆으로 갔었으면 또 달라졌겠죠. 이때 이제 상승하면서 엄청난 이 변화가 생기죠. 사고의 왜곡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세츄레이션 옆으로 흐르는 기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요때 이제 처음 자, 가격이 보면 코발트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요. 니켈 가격도 같이 상승했고 리튬이 더 급격히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시점 보면 자, 이전 시점 22년 1분기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약간 높죠. 약간. 자, 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자료에 보면 놀라운 것이 LFP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이 108.40, NCM811이 104.0으로 인산철 가격이 더 비쌌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 인산철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순간적인 상황이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나타난 상황이고 이때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났죠. 왜 이렇게 됐냐면 리튬 인산철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재고가 있다. 그 재고를 뭐 유럽에 보낸다. 근데 사실 이건 중국에서 이때 생산한 인산철 배터리 가격은 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중국에서. 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이랑 여기도 보면 아시아냐, 중국이냐, 사우스 아메리카냐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레깅 효과가 있고 이것도 이제 리튬 가격도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이거를 기업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바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잡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평균 형태는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 결론입니다. 위의 자료는 조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 NCM811 그 다음 인산철 요 두 개인데 요거는 리튬 가격이 같을 경우라고 한 거라서 요건 뒤에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는 수산화 리튬이 쓰이고 20.1입니다. 인산철에는 탄산 리튬이 쓰이고 33.2인데 수산화 리튬하고 그 탄산 리튬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이론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조금 비싸야지 맞습니다. 근데 탄산 리튬이 비쌀 수도 있어요. 탄산 리튬이 더 많이 필요하면. 근데 한국에서는 수산화 리튬이 더 수급이 많기 때문에 비쌀 거고 중국에서는 탄산 리튬이 더 비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산철은 탄산 리튬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싸다. 자, 여기 보면 용량, 동일한 용량을 구현하기 위한 소재, 토탈, 매트리얼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주행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자, 이 배터리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토탈 매트리얼 코스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년 1분기에 배터리 가격이 50 정도였는데 NCM811이 인산철은 38이죠. 여기 38이죠. 그러니까 한 80% 정도 수준 유지되고 있었죠. 근데 자, 거기에서 밑에 조금 보면 양극재가 여기 보면 전체 코스트, 소재 코스트의 41%. 자, 이 부분도 뭐 인산철 양극재의 가격이 퍼센트지가 뭐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신 NCM812 3원계 대비에는 좀 낮죠. 이건 38%잖아요. 41%. 그 양극재, 배터리 셀에서의 양극재 비중은 낮다라는 겁니다. 40%인데 38%다. 여기에서 리튬이 5.6%. 전체 여기 배터리 가격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5.6%. 여기 리튬이염도 중요합니다. 리튬이 들어가 있어서 3.2%입니다. 인산철에서는 리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높고 여기 리튬염도 더 높죠. 9.4%, 5.2%.
자,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보면 근데 22년 1분기에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YOY죠. 수산화 리튬 가격이 7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탄산 리튬은 9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리튬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 리튬염 전해액에 들어가는 것도 7.4배, 인산철에서 7.5배, 전체 배터리 가격이 2배, 양극재 가격은 2.7배. 근데 영양이 보면 인산철 가격이 더 높이 오르죠. 2.1배인데 여기는 2.8배. 양극재는 2.7배인데 4배까지 오릅니다. 인산철.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또 9배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토탈 코스트가 NCM811 103보다 108로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용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튬이 LFP가 좀 더 쓰이기 때문에 전체 가격 비중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인산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면 요 두 가지 NCM811하고 인산철 가격이 80%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산철의 가격이 수산화 리튬 가격과 동일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가격이 여기 보면 103이고 95잖아요. 그래서 인산철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상적인 상황 20년 Q1 시점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내려왔다고 했죠. 이럴 때와 리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양극재도 보면 NCM812 기준에 요 화살표 보십시오. 41%였는데 54.8%까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양극재 기업한테는 매출이 커지게 되는 거고, 배터리 셀 업체도 배터리 가격이 연동돼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으면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양극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전기차 업체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도 상승시키게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게 되죠. 이 비중적으로 보면 엄청 커지잖아요. 배터리 셀 가격이 50에서 103이면 엄청 커진 거죠. 이상 22년의 Q1 시점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양극재 투자한 사람들, 뭐 리튬 관련된 가공업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시절이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지금 리번트 그 실적도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화되는 게 좋다. 전기차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기차가 비싸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 리튬 가격이 떨어진 것은 호재인데,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까지, 특히 전기차 업체가 되는, 그게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시점이, 이런 시각의 변화가 정상적인 시각이 올 거라고 봅니다. 54%죠. 여기 보면 인산철 같은 경우는 57%까지 증가하죠. 양극재 비중이 더 커집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런 류의 자료들을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만들었었고 앞으로도 조금 집중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인산철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